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백악관의 행정명령 준비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은 왜 양자 컴퓨터가 또 현실이 될 것인지, 자, 연말까지는 우리가 왜 또 흔들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방송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뭐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뭐 잘 놀고 있어요. 뭐 BTQ만 좀 빠지고 실스크는 뭐 마이너스 1%면 보합 구간이다. 그래서 BTQ만 좀 약세 흐름을 유지한 채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제 또 26년부터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번 주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 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각자 공시는 뭐 없습니다. 아키퀀텀이 뭐 했다, 실스크가 뭐 했다, 아이온큐가 뭐 했다, 리게티 컴퓨팅 뭐 했다, 이런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사실 이런 공시는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없지만 시장에 전체적으로 양자를 다루는 뉴스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아이온큐와 D-Wave, 리게팅 컴퓨팅 주식을 매수 대상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평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표 가격을 잡는 게 $90, $50, $46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적어도 2배 정도는 더 목표가로 잡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2배 정도로 목표가로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 전망이겠죠. 양자 컴퓨터가 2025년도 올해 10억 달러에서 스타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향후 10년 말까지는 2050달러로 해가지고 적어도 250배는 뭐한다. 시장 규모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250배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시장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25년까지는 의미 있는 기술들을 끄집어냈고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해로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뒤에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전에 알던 양자 컴퓨터와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달라요. 25년 이 한 해 동안 별걸 안 한 것 같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한 게 뭐다? 지금 양자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찾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양자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만큼 양자 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서 가지 못하죠. 여기 나오는 게 향후 10년 내 250배 205배인가요? 205배, 205배의 시장 규모가 더 성장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진짜 0.41달러 이때는 관심 없다가 엔비디아가 2017년도부터 지금 급격하게 반등했어요. 이때 뭐 때문에? 비트코인이 뜨면서 채굴기에 대한 부분 GPU가 좀 뜨면서 그때 반등했다가 AI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빵빵빵빵빵 하면서 뭐라고 한다. 이제 이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지금이 이 자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엔비디아처럼 10배, 20배 올라가는 건 양자 컴퓨터가 되겠지만 이걸 못 기다리는 게 뭐다?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과거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은 양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상과학, 잠재력을 기반으로 주식을 사는 시대가 양자 컴퓨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5년도에 들어서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있어서 거대하고 필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물리적 큐비트를 마케팅 해오고 뭐 수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 잠재력이 아니라 실제 검능 비교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업계는 새롭고 성숙한 표준인 논리 큐비트를 채택하였고 논리 큐비트는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물리적 큐비트 그룹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2025년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혁신이 제일 컸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산업 동향 2025라는 게 결국에 25년도에는 돌파구와 상업적 전환의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수정에 대한 혁명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현실로 전환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 가장 중요한 발전은 양자 오류 정정의 극적인 진전.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된다? 이제는 현실로 나올 때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25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29년도까지는 충분히 완전한 이 양자 컴퓨터,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출시할 거다, 기술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역시도 양자 컴퓨터가 구축될 수 있음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024년도까지는 양자 컴퓨터 꿈이었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잠재력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26년도부터는 이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이 실제 성능이 사용될 수 있는 검증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26년도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생긴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많은 분들이 강태공이 양자 컴퓨터에 희망 고문하네 하는데 저는 양자 컴퓨터를 작년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제 방송 들었으면 양자 컴퓨터로 10배, 20배도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뭐더러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냐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월스트리트에 따르면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26년도에는 이러한 미래성을 봤을 때 최대 264% 대략적으로 주가를 치면 3배에서 4배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상용화로 넘어가니까.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AI가 더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월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 지난 3년 가까이 월가의 주요 상승 촉매되었지만 사실상 양자 컴퓨터가 뭐다? 순수 이 주식 상승률만 봤을 땐 더 선두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26년도에도 AI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양자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지금 IBM 같은 경우도 그래서 26년도에 뭐 한다고 한다? 양자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오히려 양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년도 트렌드는 이제는 뭐다? 고성능 슈퍼컴퓨터나 AI가 나머지를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기업들이 구축하기 시작할 거다. 뭐를 통해서? 양자 프로세서를 통해서. 그래서 26년에는 본격적인 양자의 해가 될 거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뭐 했습니까? 올해 상업적인 판매를 완료했어요. 75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상업적인 판매를 완료했고요. 27년까지는 확장 가능 서비스를 제공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도 이미 상업적 판매를 완료했다는 거는 상용화의 발판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했던 백악관 같은 경우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백악관이 그래서 중국 기술 견제를 위해서 12월 폴리티코 이게 이제 그 워싱턴의 이제 어쨌든 정치 정책 전문 매체예요. 그래서 워싱턴 소식통을 통해 뭐가 제기되었다. 행정명령 형태로 뭐가 발표될 거다. 양자 기술을 포함한.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양자 기술을 국가 안보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기관이 이미 2024년, 25년 사이 강하게 추진해온 퀀텀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정책이 25년 말부터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2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를 전환하도록 하는 또 이 행정명령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행정명령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이 매체, 언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논의하는 과정이겠죠. 어쨌든 이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다. 이미 25년도는 여러분들이 양자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올 초와
올 말이 너무 다릅니다. 올 초에는 기대라고 했다고 하면 올 말에는 너무 긍정적인 모멘텀에 이 기술적인 부분의 뉴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양자 컴퓨터를 들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시장이 이미 양자 컴퓨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BTQ가 뭐 살짝 지금 다시 하방으로 들어왔었다 하지만 저희도 말했지만 모으는 구간이 이 구간대라 말씀드렸고 그 외 아키 퀀텀도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유지 22평대 절대 안 깨고 있음. 실스크도 22평대 안 깨고 있음. 아이온큐도 22평대는 깨지 않음. 리게티 컴퓨팅도 깨지 않음. 듀에브 퀀텀도 깨지 않음. 퀀텀 컴퓨팅도 깨지 않음. 뭐 깬다고 하면 다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이후에 조정해서 물량 모아가고 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늘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한 게 아니라 이미 월가에서 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에서 더 큰 기업에서 본인들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거의 그냥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니까 거의 그냥 비난하는 여러분들과 같다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늘 얘기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저는 양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 중에서 옥석 가리기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제 방송을 보면은 이 사람 아이온큐 까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온큐를 까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가 대장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뭐다 누군가가 대장을 잡아도 같이 갈 거예요. 대장이 물론 조금 더 크게 가겠죠.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굳이 다 같이 갈 건데 얘를 버리고서 이걸 갈아타느냐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자의 모든 종목들을 제가 지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루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될 거 옥석 가리긴 하겠지만 누군가가 대장이 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는 버림받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